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식물이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공기, 토양, 물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항공기 한 대를 생산할 경우에요. 이 부품의 약 90%, 무게의 86%를 차지하는 게 바로 뿌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에서도 이 뿌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 뿌리 기술인 표면 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표면 처리 기능장 윤희탁 현대도금 대표와 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황환일 교수님을 모시고 뿌리 기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스마트 표면처리 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환일 교수입니다. 올해로 29년째 폴리텍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경력도 약 한 10년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표면처리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제2함대 한국표면처리 기능장에서 이사 역할도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29년째 폴리텍 대학에 계시고 또 관련 기업체에서도 오랜 시간 근무한 현장과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추신 이름이 어려운 황환일 교수님 나오셨어요. 예. 이름 되게 어려워요, 교수님. 근데 예. 교수님도 본인 이름 말씀하시면서 어려워하시길래 제가 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희탁 대표님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현대도금 대표 윤희탁입니다. 현대도금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기금속 도금, 특수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표면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 이름도 어려워요. 윤희탁. 네. 자, 오늘 이 황한일 교수님 그리고 윤희탁 대표님의 이름보다는 덜 어려운 뿌리 산업이지만 뿌리 산업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굉장히 낯설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 뿌리 산업에 대한 설명을 우리 황 교수님이 조금 쉽게 해 주신다면요. 예. 청취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네. 뿌리 산업은 우리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네. 자동차나 조선, IT, 산업기계 등 타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 기술로 이용되며 이 기술이 얼마나 잘 적용되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6대 뿌리 산업 기술이 있는데요. 보통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과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열처리, 표면처리 분야가 있습니다. 네. 6대 뿌리 기술,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과 소재의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열처리, 표면처리 분야. 네. 그 중에서 네. 지금 우리 황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윤 대표님이 특화된 부분이 이 표면처리 기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표면처리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예, 표면처리 기술은 소재, 부품 재료 표면에 물성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내구성이나 기능성을 개선하고 네.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관의 미려성도 향상시켜주고 고부가치 제품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료 자체에 표면 특성과 다른 특성을 부여하는 특수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특수한 기술인가 봐요.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표면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게, 네.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표면 처리 기술입니까, 대표님?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철이 있으면은 대기 중에서 금방 녹이 쓸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녹슬지 않는 것을 갖다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표면 처리의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PD님도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 내부를 보시게 되면 네. 그 PCB 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전도성, 즉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성, 기능성을 부여해 주는 게 우리 표면 처리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는 사실 제조업이고요. 네. 이 제조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제조업의 뿌리 산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뿌리 산업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인 건데 우리가 이 뿌리 산업을 키워야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요즘 뭐 저희 나라와 일본이 이 통상 무역 마찰 등으로 해갖고 상당히 서로의 나라가 애로를 많이 겪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예. 네. 그래서 이 뿌리 기술의 원천 기술은 부품 소재 기술, 즉 뿌리 기술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뿌리 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부품 소재는 전체 제조 생산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떨어지면 수입 의존 상당히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속적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네. 그 근간인 뿌리 산업 기술 없이는 절대로 그 제품이 완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산업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입니다. 네. 또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조업을 튼튼하게 하고 또 신기술과 신산업에 꼭 필요한 게 이 뿌리 산업인 만큼 우리가 중요성이 있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 좀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교수님한테 뿌리 산업이 뿌리 기술이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요. 우리 윤 대표님 표면 처리 분야에 어떻게 종사하시게 되셨을까요? 처음 시작이 언제셨어요? 네, 벌써 41년 전 일입니다. 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공학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5살 어린 나이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출하였습니다. 아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요. 그렇죠? 그날 청량리역에 도착해 직업은 취업 알선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삐끼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네. 삐끼 손에 의해 이제 도공장에 이끌려갔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도망을 온 그날. 새벽에 4시 그날 반에. 바로요? 네. 세상에. 뭐 세상 바로 취업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걸 기쁘다고 해야 돼. 저는 엄마 마음으로서 되게 막 마음이 찡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그때 그럼 그날부터 그날 처음 간 곳이 표면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네. 운명이네요. 도금업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네. 15살 때. 네. 오늘까지 표면 처리 업종에 몸담고 있습니다. 15살 때 중학교 공납금을 못 내서 네. 가출을 했고 네. 청량리역에 도착하자마자 손에 끌려서 시작한 표면 처리 일을 네. 지금은 대표가 되셔서 네. 41년째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마음이 울렁울렁 하시나 봐요. 방송 때문에 울렁울렁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막연하게 딱 기억이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니까. 15살에 새벽 4시 30분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그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군요. 네. 지금 여러분 대표님 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 저 이쪽 카메라에 좀 봐주세요. 카메라 있는지 모르셨죠? 손이 굉장히 두툼하시고 네. 이 손이 그간 41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폴리텍에 가셔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였던 거예요? 한 30 몇 년 동안에 네.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초 이론을 배워야겠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피를 미루고 있다가
당시 제 아들놈이 네. 표면 처리 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제 아들놈도 표면 처리 이제 기능장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놈이 표면 처리 기능장의 시험을 먼저 해버리면 합격을 내버리면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보면 아들놈 뒤에 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40년 먼저 했는데 너무 네. 억울하잖아요. 네, 너무 억울하고 창피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 그 창피한 생각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던 중 이제 한 교수님 권유로 지금 옆에 계신. 네. 폴리텍 대학 하성 캠퍼스에 그 표면 처리 기능장 자격 시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권유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신 게 최근이군요. 2015년 그 15살 때 그 일을 시작하셨고 대표로 일을 하시다가 네. 아들이 표면처리학과를 졸업하고 기능장 시험을 보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황 교수님 권유로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16년 표면처리 기능장 합격. 네. 2017년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2018년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역시 아빠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현장에서만 있다가 네.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이제 딱 받으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도 네. 이론이 없으면은 깊이가 없는 또랑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론을 배우고 나니까 네. 현장 그 경험하고 접목을 시키니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헤쳐나갈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업종에선 선배신 거잖아요. 기술자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사실은 장인이신데 네. 이 교수님께서 이런 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대부분 이제 야간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열정을 갖고 이렇게 오십니다. 네. 그 열정 없이는 이렇게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증인 표면처리 기능장에는 감히 도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윤희탁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합격하고 한 2시간 거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한 세상에. 10회 정도의 교육을 했는데 뭐 거의 교육이 끝나고 가서도 집에 가서 열정적으로 새벽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갖고 첫 번째 도전으로 해갖고 기능장을 취득하신 한 아주 번에? 네. 와,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그 열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15살 때의 그 소년의 길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때 그 고생은 정말 말로 하실 수 없었겠지만 이 기능 자격증이 굉장히 보상받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그 젊었을 때 그 고생을. 참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업이 뭐가 있으세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건입니다. 한국족배공사와 함께 수행한 그 선수 시상용 금메달입니다. 네. 패럴림픽 금메달까지 총 한 600여 개를 와. 네, 점체 금도금을 냈습니다. 표면 처리를 해서. 그 메달은 은 소재 한 580g에 6g 이상의 순금을 입히는 서 만들어집니다. 네. 세계적인 가시사와 국가 행사에 큰 역할을 했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올림픽 그 금메달을 작업을 네. 하셨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뿌리 산업이요, 네. 교수님. 젊은 사람들한테는 3D 직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자동화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뭐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그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네. 경쟁력을 지금 많이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선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지금 현재 자동화 설비를 갖다가 꾸준히 네.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지금 자동화된 거 보면 아유 니네 진짜 편하게 일한다. 나 땐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었던 거 생각나면 어떤 거 있으세요? 사실 뭐 한 40년 전 네. 그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을 해도 월급이라고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가 또 수당도 없었습니다. 네. 라면 하나 주는 게 이제 전부였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첨단으로 해서 전력으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연탄불을 떼어서 도금 세상에. 온도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 깊이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면 또 연탄불을 꺼뜨리고 하니까 하나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둡니다. 아. 그러면 새벽녘에 소변이 메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아주면은 도금조 욕조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들한테 참 칭찬을 받고 꽤 있게 살았다고 봅니다. 아, 이런 선배들이 사실 한국 산업과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5374님이 세라믹 제업에 45년째 근무 중인데 후대에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 걱정되는데 부럽습니다. 아드님이 아마 네. 부러우신 것 같고 8824님은 대표님 진짜 존경스럽네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어려웠던 얘기도 해주셨고 우리 교수님이 그러나 지금은 많이 자동화돼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교수님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좀 이 뿌리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요즘은 조금 편해졌으니까 이렇게 많이 와라 이런 좀 권유의 말씀들을 좀 우리 교수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표면처리 기술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네. 기술 요소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기업 중에 한 곳인 삼성이라든지 포스코 그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실질적으로 우리 표면처리 기술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기술을 보다는 그런 걸 쫓아다니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기술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폴리텍 대학에서 이런 뿌리 기술 인재를 양성할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리텍 대학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서 우리 황 교수님 같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제2의 유니탁 대표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한일 교수님 그리고 유니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